30번이죠. 고용인민줄 옳은 것 동그라미. 자, 1번 소속 중개보조원 뒤에 실무교육 누구만? 교육을 이름을 짝을 잘 지으셔야 돼. 등록 신청인 어떤 교육?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보조원만 직무교육. 예? 직자가 자꾸 들려서 한 거요. 직무교육은 보조원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맞게 고치면 소속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맞죠?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어떤 교육? 직무교육. 2번 소속 중개보조원은 뒤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공이 신고해야 하는데 누가 대행할 수 있다? 소공만. 누구는 빠지고 보조원 X. 틀렸죠? 3번 보조원은 소속이 될 수 없다. 꿈이죠, 꿈.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될 수 없다. 소속은 개공이 될 수 있다. 또 상상하신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면 같은 말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이 개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개공이 되려면 등록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상한다. 가게 나오면 되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왜 자꾸 이자가 들리죠?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은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럼 소속이 개공이 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중간에 많이 들어가야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에는 등록할 수 있다. 소속 달건 상상하시면 안 돼. 있는 지문 위에 말을 자기가 끼워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네. 그 질문을 해도 꼭 쟤한테만 소속이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요. 나오면. 나온다는 말이 없어. 시험 지문에.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목의 집단은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또 상상하시잖아. 보존 등기하면 안 되나? 명의.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있는 지문만 수목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보존 등기한 명인 방법을 갖춘까지 있으면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토지와 분리가 안 돼요. 그런 거. 이런 문제를 틀려놓고 나와가지고 아는 문제 그거 모르는 거요. 틀린 문제 다 모르는 거라고. 3번이 기출문제 지문인데 한 개 지문에 2개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면 뒷지문의 함정이 항상 있어요. 앞지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뒷지문에 정신을 넣는다고. 중개보조는 소속이 될 수 없고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다.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법인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소공에 포함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볼 수 있다. 틀렸죠? 5번 소공은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소공 과태료 부과 대상 될 수 있다 없다? 어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 과태료가 질서발 아니요. 뭐 위반했대? 그래 보세요. 이제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제 실력이. 답을 보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 어딘가 답이 나왔겠죠. 밑에는 무조건 맞는 거야 이제 지금. 응? 밑에는 맞다고 지금. 답이 5번인가요? 1, 2, 3, 4번 다 틀린데 5번밖에 없다. 무조건 이제 맞는 걸 다 합리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유는 모른다 지금. 이게 공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속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소공은 중개업무 관계는 다 자격정지요. 소공은 정이 있다 없다?
검증이는 자격 정지요. 자격 취소받으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하냐? 자격 취소받으면 정반납해야지. 정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과태료 그렇죠?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밑에 자격증 반납하자는 경우. 그 뒤에 보조원은 증이 있어요, 없어요? 뭐 반납할 일이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조원은 뭐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벌 대상만. 보조원은 형벌만. 행정처분이다. 과태료 같은 거 없어요. 소공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공. 공인사이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인, 행정처분 대상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뭐만? 협회는 뭐만 받을 수 있다. 협회. 협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뭐만? 500만 원이야. 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만, 보조원은 형벌 대상만. 협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고 정의 없잖아요. 정의. 협회는 개공이 만든 단체이지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정지 없고 형벌 없고 오로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30번 지문은 3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꼭 이해하세요. 31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옳은 것 동그라미 몇 개인가? 이건 풀고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실제 시험 가시면 모의고사 단계부터 박스의 문제는 넘기는 연습하시라고. 다 푸신 다음에 1교시 80 공부까지 다 푸신 다음에 답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푸시면 맞춘다고. 기업,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누구를 소공, 보조원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답은 뭐? 고용이 나왔어요. 다 업무 정지. 등록 취소 틀렸고.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하려면 앞에 말을 고치면 법인인 개공이 누구?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누구를 사원 또는 임원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그건 맞지만 고용이 나오면 다 업무 정지.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공을 고용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개시했던 등수해야 보자. 개시상은 등수해야 보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수 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을 쓴 서류. 자 자격증 원본인데 소공이 있으면 누구까지? 소공의 자격증 원본 누가 개시해야 한다? 개공이. 개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100과. 4번이 아니고 원본 누가? 개공이.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 또는 종료 신고를 위반했다. 제재가 뭐? 고용인. 왜 자꾸 또 과태료가 들리지? 고용인이라니까요. 고용인. 업무 정지. 맞죠? 네 번째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1월 10일 이내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왜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 저기요. 예? 왜 안 해도 돼? 예? 왜 안 해도 돼? 뭐 때문에 틀린 거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10일짜리 이것밖에 없다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 종료신고는 해열제요. 사무소 이전한 날 2열. 부동산 거래 신고. 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했다고. 그러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은 누구한테 통보해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개공에 대한 제재 사실은 누가 관리해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관리하잖아요.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다. 부과일로부터 며칠? 부과열. 요 정도가 10일이요.
엉뚱한데 10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10일 나오는데 등록 간증이 협회 통보랑 맞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공이 이전 신고했다. 통보해야 하네요. 개공이 등록 간증에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고. 했죠? 등록증 교부했다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다 통보해야지. 누가 한 것이니까. 개공이 한 거니까.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됐죠? 고용인의 업무 지역. 시험 안 나와요. 고용인의 업무 지역은 누구 업무 지역하고 똑같다? 당연히 개공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보호하는 것이 고용인이기 때문에 부칙 개공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만? 부칙의 업무 지역이 어디니까? 특강도. 고용인도 어디? 특강도.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의 고용인은 전국.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였다 하여 부칙의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사유. 누가? 보조원 업무정지 사유다. 보조원은 뭐만 받는다? 형벌만 대상이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 행위로 간주는 되니까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니까 누구만? 개공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몇 개요? 세어보시면 되죠. 뭐 두 개라고요? 세 개요. 세 개인지 두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고. 32번 몇 회 문제? 따끈따끈해. 아주 최고 문제죠. 고용인 밑줄 옳은 것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해야죠. 해야 하니까 뭘 가져가지 않는다? 자격증 4번 X다. 그죠? 2번 소속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신고. 고용 언제? 업무 개시 전 적으시고 10일 밑에 해고.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 나면 업무 개시 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속 어떤 교육? 소속 밑에 실무 교육. 뒤에 직무 교육은 누가? 보조원.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는 맞아요. 중개 보조원의 어떤 행위? 업무상 나오면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간주나의 추정 X. 추정한다면 안 돼요. 5번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했다. 보조원 업무상 고의 과실 손해가했다. 어떤 규정? 간주 규정. 보조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주가 된다고 하여 개공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 사고 책임 보조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개공도 같이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책임은 보조원과 개공에게 다 책임이 있다. 33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 밑줄하시고 보조원 을 틀린 것 X요. 을 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갑이 가담하지 않은 경우. 말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보조원이 고의과실로 손해가했다고. 누가? 갑이 같이 사고 친 것은 아니라고. 보조원 혼자 사고 쳤다고. 갑의 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과실상계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판례가 이렇게 해버리면 판례가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판례 원문이 이게 아니고 보조원이 사고 쳤잖아요. 고의과실로 손해가했다고. 그럼 개공의 행위로 보죠.
그러면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 있죠.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고. 나중에 부동산 하시다가 손님한테 물건 잘못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손해 발생될 수 있죠. 그럼 개공에게 100% 책임은 없어요. 손님도 네 재산을 털어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니도 확인해야 할 기본 주의 의무는 있다고. 그럼 야한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야한테 배상 책임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니한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빼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말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인정합니다. 말을 맞게 하시려면 의뢰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로 갑이 가담하지 않은 경우 그거는 보조원 혼자서 일을 했다고. 그 다음에 생략할 게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누구의 행위로? 보조원의 행위로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의 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판사가 니한테도 기본 주의 의무가 있는데 니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70% 인정한다. 개공에게. 니는 30% 있다. 이렇게. 의리, 업무상 행위로 의리인에게 손해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갑이 무과실 이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자, 갑이 무과실이다 밑줄. 누가 행위한 데 대해서? 보조원. 갑이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벌금이면 받는다 안 받는다? 개업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조건이 무과실이다. 상당한 정의와 감독을 다하여 무과실이다. 조건이 주어지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예? 꼭 조건이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 주어지면 뒤에 배상 책임은 있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을에게 한정된다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책임이 있다. 개공도 책임이 있고 을도 같이 책임이 있다. 을의 의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의리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동시 밑에 공동 쌍방에게 다 동시에 쌍방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뒤에 선택적 밑줄 한쪽 일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동시, 쌍방,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 같은 말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의 과실로 갑이 배상했다. 누가 사고 쳤는데 보조원이 사고 쳤는데 갑이 배상했다 나오면 누구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고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했다. 보조원 을이 초과수수했죠. 벌금형 선고받았다.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재판을 해요? 벌금형 양벌 규정이죠. 자, 5번 질문이 왜 감정하냐고. 자, 보존이 초과수수했다고 지금. 초과수수하면 형벌이 얼마? 1-1이죠. 그럼 재판에서 1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죠. 보존이 지금 벌금형 받았다고. 그러면 초과수수 행위는 누구 행위로 간주? 개공 행위로 간주가 되죠. 그 개공이 7금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뭐?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 받을 수 있고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이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하 받을 수 있는데 재판에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뒤에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질문이 두 개요. 카페 고용인이 초과수수했습니다. 고용인 벌금형 받는 관계없이 내 행위로 간주되니까 나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지금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단 말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죠? 넘겨보시고. 지문이 지금 사례형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체크만 하시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오후에 복습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30분 잡아볼 필요 없어요. 복습은요.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볼 사례형 문제가 매년 나오는 정도가 아니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9월달에 다시 공부하시면 돼. 중개사법 맞출 수 있는 75%, 80%부터 문제 해놓고 공부하시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34번 또 보세요. 이게 난이도 더 높다. 소속 공인중개사 B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밑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중요사항이다. 숨기고 매도 의뢰인 을과의 토지 거래 성사시켜 갑에게 3천만 원 손해가했다. 이 정도가 보이면 지금 소속 B가 어떤 사고 쳤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B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7금지 위반했잖아요. 7금지 중에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중요사항이죠. 숨겼으니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거래책했죠. 결과 얼마? 3천만 원 손해가 있다. 요 지문이요. 그러면 소공이 사고 친 것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고. 소공이 7금지 위반했죠. 행정처분이 뭐? 자격 정지될 수 있고. 요건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공도 책임이 있고 개공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죠. 개공이 7금지 위반했다. 행정처분 뭐? 임의적 행정처분,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말 등으로 판단 거래한 것은 7금지이고 형벌 얼마?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소공이 징역형 선고받으면 결격이죠. 소공이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뭐까지? 자격 취소받을 수 있죠. 소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이죠.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는 없죠.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구도 재판해보고 개공을 재판해보니까 얼마 이하? 1년 이하 징역형 없고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죠. 개공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결격이다? 아니다. 요 문제요. 그러니까 요 사례형 문제인데 요렇게 푸시려면 지금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이 7금지 위반이 보통 나오거든. 7금지인데 형벌이 3-3인지 1-1 구분하시면 돼. 여기서 있으면 1-1인지 3-1 구분하시면 3천만 원 배상 책임이 있다? 있다. 그죠? 무과실 이해도 책임이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증이 받을 수 있고 개공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소공이 이 법 위반하여 징역 6월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별표하셔야 되겠다. 표정이. 안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와야 될 건데는 기도는 10월달에 기도하시고 지금은 기도하시면 안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면 2차 하시면 시간 좀 남으면 이거는 오늘 수업 마치시고 하루 종일 걸려가 이거 한 개 정리하셔도 돼요. 기출문제. 시간 되시면 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틀릴 수 있잖아요. 정리 안 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 2차 하시는 분들은 체크만 넘어가시라고. 아직까지 이걸 3번, 4번 공부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자, 그 정도 정리가 되셔야 1, 2, 3, 4, 5번이 지문이 금방 보여요. 갑, 개공이죠. 저기 매수 의뢰인 갑이죠. 매수 의뢰인 갑. 개공은 A입니다. 갑은 손해를 발생시킨 B를 상대로 먼저 배상 청구를 한 후 A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한다.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1번 질문은 갑한테 직접 가면 안 돼. A한테 직접 가면 안 되고 B를 거쳐서 와라 그 말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선택적 청구 가능하니까 지금 갑은 누구에게 직접 개공 갑에게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2번 B는 B가 누구야? 소공이죠? 3-3이요. 1-1. A는 얼마?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3번 만일 B가 5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다. B가 5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B는 소공이고 위반한 맞잖아요. 결격이죠? A도 양벌 규정을 받아 반드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동일한 금액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4번 A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 A. 개공이 과실이 없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과실이 없다. 무과실임을 입증하여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책임은 있으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다. 형사 책임은 뭐예요? 형벌이고 개공이 어떤 형벌? 지금 문제 전제가 소속이 사고 쳤다고요. 그럼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어떤 벌금형 대상은 면할 수 있다. A가 뭐이면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있지만 개공이 무과실이면 형사 책임 벌금형은 면할 수 있다. A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A가 어떤 규정? 양벌 규정이 답이죠.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5번 개업공인 중개사 갑의 소속 A 밑줄 사적으로 밑줄 B에게 6천만 원 사경이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몇 년? 4년 받았다. 누가 사고 쳤어요? 소공이 사적으로 사기 쳤죠? 업무상 행위이다 아니다? 그 업무상 행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적으로 사기친 것은 업무상 행위 아니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소속만. 누구만 처벌받고? 개공행위로 간주된다?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그 이런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기는 개공이 책임지나 개공이 형사처벌받는 이건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옳은 것 A가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므로 A의 자격은 취소된다? 예라니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사기죄 배웁니까? 형법 위반이에요. 형법.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 징역형법 보고 자격 취소하면 안 돼요. 이 법 폭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법이 아니니까 결격 사유는 맞다. 집행유예 4년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4년 동안 결격은 맞지만 자격 취소는 없어요.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 A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집행유예 4년 동안. 갑은 A를 해고해야 한다. 얼마 이내? 2월 이내에. 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틀렸죠? 갑은 배상 책임이 있다. 지금은 간주나 양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은 처벌받는다는 말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5번도 A가 갑과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갑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 책임이 있다? 없습니다. 핵심 단어가 핵심이 뭐예요 지금?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에게는 책임을 지을 수가 없고 개공에게는 처벌할 수 없다. 36번 인장 등록. 인장 중견무와 관계 있다 없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공은 그게 기본이요. 자, 인장 등록과 휴폐업은 정리를 조금 합시다. 시험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인장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장을 등록하라 그 말은 계약서 설명서에 날인할 때는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인장 사용 의무가 있다.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 있다. 변경했다면 사용할 인장을 바꿔서 쓰겠다 그 말 아니야? 사용할 땐 등록된 다음에 쓰라 그 말 아니야? 변경한 때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변경한 때 등록을 해야 한다. 며칠? 똥칠. 그죠? 변경한 때 며칠? 7일.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누가? 인장 등록해야 한다. 누가? 개공과 및 소공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 다만 등록을 할 수 있다 나오면 개공은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도장은 법인이 아닌 자는 도장에 제한이 있다. 크기만 제한이 있어요. 법인이 아닌 자 하게 되면 개공 몇 사람? 두 사람. 부칙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소공도 인장 등록 의무자인데 법인 아니죠. 요 사람이 등록할 도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자.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소공이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는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성명만 있는 도장이면 되니까 한 개로 이렇게 제한해서 해야 한다면 안 된다고. 성명이 있으면 막도장도 된다. 5천짜리 목도장 해도 되고 인감도장 되죠? 가능.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다 지금 몇 사람이. 자기 성명이 내가 소공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인장 등록할 거 아니야. 인감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한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했다고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감 도장을 등록할 수는 있다고. 내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는 도장에 제한은 없다고. 크기만 제한돼요. 법인은 도장에 제한이 있다. 법인인 개공은 주사무소는 도장에 제한이 있어요.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한다. 선택할 수 있죠. 주사무소는 법인은 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상업등기 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 말은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나오면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 대표자 아닙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법인은 인장 등록할 때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죠. 하니까 상업등기규칙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도 어디만 쓴다? 법인만 씁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인감도장을 꼭 등록해야 하니까 법인은 인장 등록을 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쓰면 안 돼.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한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도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 꼭 해야죠. 그래 책임져 지을까.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할 때 법인이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대표자 보존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존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똥칠이다. 개공은 업무정지다. 소공은 자격정지다.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 인감이란 말은 법인한테 쓰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만. 분사무소는 선택할 수 있다.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꼭 나와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 인장은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한 개로 제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맞춰야 될 부분 마지막입니다. 휴표. 자, 휴업 신고해야 한다. 지문이 휴업 신고해야 한다. 이제 이 지문을 떴어요. 이제 얼마?
백가는 맞아요. 흐름을 좀 보고 대답을 좀 제대로 좀 해봐줘요. 예? 자, 휴업 신고해야 한다. 이런 질문 떴어요.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며칠 전까지 몇 밀이요? 3mm. 여기에 휴업 신고해야 한다. 정답이요. 우리가 틀린 지문이 요즘에 심하지 않은 기출문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집중을 안 하신다.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할 때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5일 전까지 신고하라. 미리 하면 돼요. 휴업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휴업 기간 제한이 초과할 수 없다. 6월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신고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질병, 요양, 진지비병, 취약 등의 사유면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4개월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4월 초과니까. 휴업 기간 중 재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재개 신고해야 한다. 재개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만료가 되어서도 할 수 있다.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한다. 재개 신고한다는 말은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예요. 그럼 등록증을 찾으러 왔다 그 말은 이미 휴업 신고한 이후다. 휴업 신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재개고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는 등록증 첨부하여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며칠 전 신고해야 된다고. 반하는 적시는 맞아.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고. 다 미리요. 미리. 그럼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다. 등록증 반환해야 되겠네. 며칠? 적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은 휴업 기간을 신고한 기간을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4개월 휴업 신고했죠? 4개월 휴업 신고했다고? 연장은 원칙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네. 이런 사유, 질병, 요양 등의 사유이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휴업 6개월 이내에서 변경하든 6개월 초과하든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해요? 뭐 한 다음이니까?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여기 등록증 첨부 들어가면 안 돼요. 며칠 전까지? 다 미리 신고. 네? 폐업 신고해야 한다. 아니 폐업 신고하다면 그지 마음인데 시험 문제가 폐업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폐업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폐업을 한 때가 아니고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3월 초과 휴업도 등록 첨부하면 무조건 폐업할 때 등록 첨부해요. 며칠 전? 미리 신고. 네? 폐업 신고한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한다?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없어요. 철거 의무했지만 어떤 법에 따라서 대집행한다?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지 과태료 처분 없어요. 휴업 신고할 때 간판 철거해라? 없어요. 그러면 3월 초과 휴업 신고이거나 폐업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안 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 변경 신고는 뭘 한 다음이니까?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하면 안 돼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되고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중개모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면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 제재가 뭐? 항상 6월 초가 주어지면 업무정지 최대 몇 개월? 6개월이니까 6개월 넘어섰네. 그럼 제재가 뭐? 임의적 등록 취소. 신고하자는 것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6월 초가 휴업 나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한 사실은 협회 통보해야 하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한 사실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한다. 폐업 사실 신고받은 등록관청 통보해야 한다. 재개 변경 신고는 다 누가 했으니까 개공이 했으니까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이거 휴업 기간 중에는 결격이다. 휴업 기간 중이어도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한 날 며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죠. 이건 기준이요, 절차요? 뭐 한때 며칠 이내에 뭐 하라, 이건 다 절차요. 어디에서 가는? 국토교통부 영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죠? 휴업 기간 중에도 개공이다. 가게는 유지해라. 가게는 둬야지. 사무소 이전할 수는 있다고. 휴업 기간 중에 재개할 수 있다 없다? 재개하고 줄 때 신고하고 등록 차단 되죠? 휴업 기간 중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건 제한이 없어요. 다만 휴업 기간 중이어도 누구다? 개공임으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는 절대 금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업무 정지 기간 중 나면 결격이죠.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또 있으니까요. 학교에 저희 애들 학교 체험 옛날 선생님들 왜 학부형 보여주는 그 수업이 뭐예요, 그게? 공개 수업 학부형인 것 같아. 많이 찝힌대요. 봐봐라 나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개공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 사용을 위해서는 안 돼. 공동 사용 목적이 없으면 이전할 수 있다. 며칠 이내에 신고하고 어디에 성행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 이전은 마음대로 해요. 공동 사용을 위하여 이전 안 돼요. 폐업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조건이 업무 정지 기간 중 주어지면 폐업을 할 수 있지만 결격이나 등록 신청할 수 없다. 휴업 기간 중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요거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인장 등록은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나와. 두 개만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6번 인장 등록. 인장 개공은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1. 인장 등록은 방문 신고만 인정되고 전자문서에 등록할 수 없다. 개정법이죠.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꼭 읽기 치라고. 개정법이요. 등록관청은 인장 등록하지 않은 개공, 제재 뭐? 업무정지. 등록증 교부 밑줄.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한다. 뭘 확인한 후?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며칠? 어떻다가 함부로 적시란 말을 써요 지금. 적시는 재개 신고 적시 발언밖에 없는데 며칠? 뭐를 확인하고? 보정 설정 여부만 확인하고. 왜 보정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등록증 교부하면 안 된다고? 인장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는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하잖아도 등록증 교부해야 합니다. 뭐가 되어 있으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했다면 인장 등록 여부 관계없이 등록증 교부합니다. 등록증 교부하고 뭐하고는 관계없고 인장 등록 관계없고 뭐하고만 관계있고 보정 설정하고만 관계가 있다. 맞게 고치면 등록관청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공이 보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예?
3번 똥 7. 7일 전에 등록하는 거요? 아니 바꾸기 전에 미리 등록하는 거요? 바꾼 다음에 등록하는 거요? 지금 질문은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도장도 안 바꿔놨고 7일 전에 뭐가 등록해요? 그러니까 똥칠만 알고 계시면 사전인지 사후를 구분 안 하시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변경을 한 경우 7일 이내. 이 문제가 더럽다 이거는. 할 7일 이내는 사전에 하라 그 말 아니야. 틀렸다고. 변경한 때 7일 이내. 할 때란 말은 한 때하고 이건 사전이요 사후요. 할 때 앞으로 할 때 7일 전도 붙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한 경우 7일 이내. 문제가 더럽다. 이러니까 중개사법 과목에 요거도 먹는 거 아니야. 문제가 더럽다고. 요즘에는 그래도 문제가 순환돼 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욕하는 건 없어요. 옛날에 욕을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문제 풀고 나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화장실을 가지 못해 선생들이. 아씨 문제가 더러워가지고 말을 얼마나 꼬아놨는지 자기가 모르면 무조건 말이 꼬여있고 문제가 더러운 거야. 그런데 옆에 34개 맞은 사람이 가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야죠. 말하다가 그 사람들 요거도 먹는다고. 이번에 문제 좋던데 와 이렇게 가다가는 폭탄 맞아 죽어요. 자 4번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첫째 줄 뒤에 등록해야 한다. 언제? 업무 기시 전에. 틀렸죠?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단 말이고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 주어지면 업무 기시 전. 5번 법인이 아닌 개공 변 7은 아시죠? 변경한 경우 사후 맞아요? 맞죠? 인장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왜 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등록증 안에 등록된 인장이 적혀 있으니까 그 도장을 바꿨다면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도 바꿔야 되는 거야. 등록증 원본 첨부. 사무소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한다. 사무소 소재지 바꿔야지. 사무소 명칭을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한다. 종별 변경한 때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라. 소위 등록증 안에 이미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다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성명을 바꿨다. 개명할 수 있어 없어요? 종별 변경, 사무소 이전, 사무소 명칭 변경, 인장 등록 인장 변경 이게 다 등록증 기재사항이니까 원본 첨부하는 거예요. 쉬었다 하죠.